그것도 아마존의 수장인 제프 베조스에게 날렸습니다. 옵션 조문 채널 옵션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박판으로 만드는 우리 월가 친구들 월스트리트 배츠 볼게요. 이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초토화를 당했던 크루즈 주식 RCL 로열 캐리비언이라는 크루즈 회사에 관한 글입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총 26개의 선박 중에 하나를 판다고 합니다. 여기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네, 이렇게 생긴 크루즈선을 판다고 합니다. 가격을 보니까 150밀리언 개 비싸. 네, 한화로 약 2천억 원이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저는 크루즈선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1997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가격이니까 굉장히 비싸네요. 이태리에 있다고 합니다. 총 수용 인원은 약 2,000명. 바하마의 깃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런 선박이 26개나 갖고 있으니까 자산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크루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크루즈선을 네, 그렇대요. 자, 다음. 자, 이 친구는 나이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나이키의 실제 실적이 팬데믹 때문에 정정된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네, 이것만 봐도 이 친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갈지 대충 예상이 가죠. 더 읽어볼게요. 애플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애플의 매출 60%가 아이폰의 판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스토어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죠. 그것만 봐도 이 친구는 하락장에 베팅을 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보면 실제로도 스파이의 풋옵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95%는 현금으로 가져가고 5%만 스파이의 하락장에 베팅을 했습니다. 5% 정도면 베팅이라기보다는 해징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미국의 증시가 현재보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보험을 들어 놓는 겁니다. 월가 친구들 치고는 상당히 안전한 그런 투자예요. 이런 거 처음 봐요. 원래 옵션이란 게 해징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죠. 그래서 풋옵션도 경제가 잘 나가다가도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사놓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행사가가 240불로 약간 낮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다 증발할 일이 없으니까 상당히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자, 또 테슬라예요. 앨런 머스크가 트위트를 날렸습니다. 그것도 아마존의 수장인 제프 베조스에게 날렸습니다. Jeff Bezos is a copycat. 하하, 카피캣이라 그러죠. 베조스가 자기를 따라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여기 기사를 링크를 해줬습니다. Amazon acquires self-driving startup Zoox for over 1.2 billion. 아마존이 자율주행 회사인 죽스를 1.2 빌리언 한화로 약 1.5조 원 정도의 금액에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가장 선두주자니까 이제 아마존도 자율주행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 그게 약간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테슬라가 2,000불까지 간다에 욜로. 근데 이 친구는 테크 회사들의 인수 합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 뭘 길게 써놨는데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소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스피커 만드는 회사래요. 애플이 이 소노스라는 회사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노스의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PagerDuty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이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 회사가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PagerDuty라는 회사는 어느 회사의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로바로 개발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근무 중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PagerDuty에서 이메일이 엄청 날라옵니다. 네, 대충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베리죠. 이제 블랙베리의 비즈니스가 살짝 바뀌었다고 합니다. 분야는 자동차 보안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 회사를 누군가가 인수하겠다는 루머가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딱히 정확하게 검증이 된 건 아니니까 이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거는 절대 비추합니다. 우리 월가 친구들은 99.9%가 전부 다 저 같은 방구석 전문가들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지 말자. 자, V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의 티커 심볼이죠. 이 비자의 콜옵션을 사라고 합니다. 텍사스의 부동산 회사에서 안방이라는 용어를 쓸 때 마스터라는 단어를 배제를 한다고 합니다. 안방이 영어로 마스터 베드룸이니까 이 마스터 베드룸이라는 단어에서 마스터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카드에도 마스터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그냥 개소리. 이 마스터라는 단어가 이 노예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뺀다는 것 같아요. 이 마스터라는 단어를 없애겠다는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깃허브라는 회사인데 이게 어떤 회사냐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개발자를 고용을 하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 깃허브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회사는 회사의 코드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그게 Git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워드 문서 작성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처음에 초안을 만들죠. 그러면 문서 1이라고 저장을 하죠. 근데 수정본을 제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문서 2라고 하겠죠. 계속 수정해서 3, 4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걸 계속 수정을 하다 보면 최종본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깃허브에서는 마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개발자들은 1, 2, 3 이런 식으로 저장을 안 하고 이거를 다 코드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런 식으로 버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코드의 최종본은 마스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회사도 최근에 이 마스터라는 표현을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귀찮아질 수도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